안녕하세요. KMO 조합론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거 딱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정복해 볼 문제입니다. KMO 2026 예상 문제로 꼽히는 경우의 수와 조합 파트인데요. 뭐랄까, KMO를 준비한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그런 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변수는 무려 6개, 방정식은 4개. 이야, 이거 딱 보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 하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걱정 마세요. 원래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모든 걸 한 방에 풀어버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방정식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돌파구가 보입니다. 식을 잘 한번 보세요. B 변수들, 얘네들이 사실 독립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A 값이 딱 정해지면 B 값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종속 변수였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다뤄야 할 변수가 6개가 아니라 사실상 A1, A2, A3 딱 3개뿐이라는 겁니다. 각식을 좀 뜯어볼까요? B1, B2, B3가 전부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각 A 변수들한테 보이지 않는 상한선, 그러니까 최대한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B1이 0 이상이 되려면 A1은 3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같은 원리로 A2는 28 이하, A3는 20 이하여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제약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6개 변수가 얽힌 복잡한 연립 방정식이 사실은 상한선이 있는 세 변수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A1 should 38, 이 조건은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일종의 함정이죠. 왜냐하면 A2랑 A3가 음이 아닌 정수, 즉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A1은 절대로 38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조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이 골치 아픈 제약 조건들은 잠시 잊어버리고요.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싹 다 잡아보는 거대한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계산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때 우리가 쓸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녀석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런 문제 풀 때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문제에 이걸 딱 적용해 보면 어때요? 서로 다른 변수 3개, A1, A2, A3한테 총 38이라는 값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3H38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조함으로 가꾸면 40C2가 되고요. 계산해보면 78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던진 그물에 걸려든 모든 경우의 수예요. 우리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들도 잔뜩 섞여 있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3단계입니다.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던진 그물 안에 들어온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들을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우리가 구한 이 780가지 경우 안에 A2가 28을 넘어가거나 또는 A3가 20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불량 케이스들이 도대체 몇 개나 숨어 있을까요? 먼저 A2가 28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29 이상인 경우부터 한번 세워보죠. 이런 건 아주 재밌는 트릭이 있어요. A2한테 야, 너 일단 29 먼저 가져가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로 계산하는 거죠. A2를 A2' 더하기 29로 바꾸면 새로운 방정식의 합은 9가 됩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으로 3H9 계산하면 55가지가 나오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A3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즉 21 이상인 경우도 계산할 수 있겠죠? A3한테 21을 미리 줘버리고 남은 17을 세 변수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3H17, 총 171가지가 나오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나쁜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2도 29보다 크거나 같고 A3도 2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 합치기만 해도 벌써 50이잖아요? 전체 합이 38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은 빵개예요, 영개. 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최종 계산이 엄청나게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멋진 그림을 완성할 시간이에요. 바로 이 포함배제의 원리 공식을 쓰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조건에 안 맞는 경우들을 각각 빼주고 혹시 2번 뺀 게 있으면 다시 더해준다. 이게 핵심인데 우린 뭐 2번 뺀 게 없었으니까 더 쉽죠? 자, 그럼 우리가 찾은 숫자들을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볼까요? 전체 780개에서 첫 번째 나쁜 경우 55개 빼고 두 번째 나쁜 경우 171개 빼주면 끝입니다. 교집합은 0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정답은? 네, 최종 정답은 바로 554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풀렸네요. 정말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답이 554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전략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본질을 보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내는 이 포함 배제의 원리. 바로 이게 조합론을 정복하는 열쇠거든요. KMO에 입상하고 싶다면 KMO 바이블 1차 대비 점검 모의고사를 풀기 바랍니다. 입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